우리 아스널은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손흥민을 분석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는 토트넘의 공격 핵심인 손흥민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우리는 쉽게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손흥민의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바로 이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하지만 북런던 더비에서 고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이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전한 것이 영국 현지에서는 크게 공감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월드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최종 점수 결과를 살펴보면 박빙의 경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서 아쉬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몇몇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의 활약이 저조했다는 코멘트를 남기는 곳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마이클 오원은 분석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 팬들은 당연히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했을 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저조했다고 몇몇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전방 공격수로 오랜 시간 경기를 뛰어봐서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날 중계 화면에 비친 손흥민의 얼굴에서는 평소처럼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위치에 엘링 홀란드와 모하메드 살라를 배치했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96%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90분간 경기를 뛴 선수 중 볼터치가 가장 적은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스널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두세 명은 기본적으로 마킹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손흥민의 바로 밑에 위치했던 메디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아스널 수비수에게 손흥민이 둘러싸여 있었다면 메디슨이 손흥민과 2대1 패스를 주고받는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가 필요했습니다. 미드필드의 창의성이 부족하면 최전방 공격수에 아무리 뛰어난 선수를 배치한다 해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트넘에는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살려줄 수 있는 창의적인 미드필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재능을 낭비하는 것보다 손흥민의 능력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곳으로 다수의 축구 분석가들이 이적을 추천하는 이유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은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는 토트넘을 상대로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핵심 공격 루트인 손흥민을 막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토트넘을 상대하기 위해 우리의 상징으로 불리는 점유율 축구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을 상대로 높은 점유율 축구를 고집하게 되면 손흥민을 활용한 역습에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우리는 최대한 낮은 위치에서 손흥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좌우 수비와 중앙 수비수들을 최대한 중앙으로 촘촘히 정렬시켰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최전방에 위치한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세 겹으로 손흥민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을 막기 위해 중앙 지향적인 수비를 들고 나왔을 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술을 대비해서 손흥민을 폭넓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수비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손흥민의 장점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치명적인 슈팅 능력입니다. 당연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의 전술을 대비해서 손흥민을 사이드로 배치하면서 슈팅 찬스를 만들기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을 계속 중앙 지향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손흥민의 능력을 죽이는 토트넘의 전술 배치는 다소 의아했습니다. 아스널에는 손흥민과 같은 유형의 선수가 있다면 보다 폭넓은 전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폭발적인 스피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패스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우리 아스널에 있었다면 측면과 최전방을 교차하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뒤늦게 손흥민이 측면으로 위치했을 때 토트넘 팀원들은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잡았다면 중앙에서는 손흥민이 볼을 잡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도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술 지시 또한 없었습니다. 제가 상대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단서들을 말하는 것을 보고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 것이라 예상합니다. 비록 상대팀이지만 손흥민의 활용법을 말해주는 이유에는 토트넘이 남아있는 경기를 모두 승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맨시티와 리버풀이 최대한 패배하는 것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이 남아있는 경기에서 맨시티와 리버풀과의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손흥민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을 토트넘이 들고 나와서 우리의 우승 경쟁 상대인 맨시티와 리버풀을 토트넘이 잡아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의 말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다소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 누가 봐도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아스널의 수비수들은 중앙으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었어. 만약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했다면 재빠르게 손흥민의 위치를 이동시켰어야 했는데 전혀 그러한 전술 지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 그리고 손흥민의 움직임을 살릴 수 있는 토트넘의 창의적인 패스가 부족했어. 마이클 오원의 말처럼 메디슨의 패스 능력은 퇴보하기 시작했고 손흥민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미드필드가 없다면 손흥민은 계속해서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뛰어난 공격수라도 한 사람의 공격수를 막기 위해 수비수들이 집중 견제한다면 힘든 것이 현실이야. 아스널 수비수들이 손흥민에게 집중 마크를 하고 있으면 주변 동료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 특히 메디슨과 클루셉스키는 어떠한 플레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손흥민의 강력한 페널티킥 골을 볼 수가 있어서 좋았고 손흥민의 페널티킥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는 것이 분명해 보여. 손흥민의 표정이 계속해서 어두운 것을 참고해 볼 때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 분명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했던 팀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보여. 제발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팀으로 떠났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토트넘에 손흥민이 남는다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야.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실망한 것이 사실이야. 누가 뭐라 해도 토트넘에는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손흥민은 좋은 선택을 내렸으면 좋겠어. 남아있는 경기에서 손흥민은 최고의 활약을 보여줌과 동시에 최고의 클럽으로 이적하길 응원할게.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